네, 최근 반도체는 AI라는 이름 아래 대동단결 중이에요. 지금 모든 회사에서 AI와 관련된 반도체 신기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생산된다라는 트위터가 뜨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새로운 경쟁자는 AMD가 아니라 테슬라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죠. 오늘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AMD 등 각종 업체들이 어떻게 슈퍼컴퓨터를 만드는지 알아볼 거고, 이 반도체판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저번 AI 데이 때 D1 칩을 발표했는데요. 자율주행을 위한 테슬라가 설계한 자체 AI 칩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일단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그 당시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전 세계 주력 반도체가 뭐였는지 아세요?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칩셋이었어요. 이거를 집적도와 성능에서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자율주행 학습 부분만큼은 A100을 거의 2배나 상회했다고 합니다. 아니, 반도체까지 손대겠다는 테슬라의 광기 어린 집착이 생각날 정도였는데요. 그 테슬라에서 7월부터 슈퍼컴퓨터 도조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도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D1 칩 25개로 트레이닝 타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 타일 6개와 도조 인터페이스를 합쳐서 시스템 트레이를 만들어요. 시스템 트레이 2개와 안에 컴파일러와 전원 부분을 합쳐서 결국 이렇게 커다란 캐비넷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 캐비넷 10개가 모여있는 거를 완성된 엑사팟이라고 해요. 이게 아마도 테슬라 슈퍼컴퓨터의 최종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성능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미친 수준이에요. 무려 1.1 엑사플롭스라는 연산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슈퍼컴퓨터도 엑사스케일 시대다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세계 1위 컴퓨터인 프론티어라는 컴퓨터가 1.1 엑사플롭스라는 연산력을 보여줘요. 1 엑사플롭스라는 건 초당 100경번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처리한다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상상만 해온 어마어마한 연산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이 도조 엑사팟 한 대가 결국 슈퍼컴퓨터 1위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연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크게 변합니다. 그리고 연산력도 중요하지만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가성비나 전력 대비 성능비, 부피 등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성능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미리 밝히겠습니다. 각설하고, 사실 저는 작년 AI 데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도조에 대해서 반신반의 있었습니다. 아니, 뭐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인데 갑자기 전 세계 1위급 슈퍼컴퓨터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1년 만에 AI와 반도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했거든요. 나중에 엔비디아 하면서 이 부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최근에 테슬라가 보여준 계획을 한번 보시면 23년 7월에 이 도조를 본격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리고 24년 안에 탑5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24년 10월에 이 100 엑사플롭스 컴퓨팅 파워를 달성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100 엑사플롭스가 진짜 간단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엔비디아 A100 GPU 30만 개를 합친 수준이고, 아까 봤던 테슬라의 엑사팟 100개 정도가 모여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게 비용도 아마 1조 원 이상 들 것 같고, 뭐 7나노 공정이라고 하지만 TSMC에 그 정도 파운드리가 나올지도 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100 엑사플롭스라는 게 이 수치가 아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현재 챗 GPT 버전이 3.5거든요. 이게 파라미터가 175억 개 정도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175억 정도는 아마 1시간 정도면 다 끝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컴퓨팅 성능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뭐 각설하고, 일론이 최근에 밝힌 도조 컴퓨터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정리하고 가면, 자신은 도조 컴퓨터를 판매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정확한 경쟁자는 아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 게 너무 비싸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게 완료된다면 도조를 통한 서비스를 팔겠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율주행 서비스, 그 다음으로는 거대 언어 모델 혹은 신약 개발,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하겠다는 말이겠죠.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들이 몸통을 가지면 우리가 뇌를 채워주겠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을 해결해주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와 또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거예요. 현재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훈련 모델뿐만 아니라 매핑과 데이터 라벨링, 그 다음 추론 엣지 컴퓨팅까지 모든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거기다가 개발 인력 파견 등 정말 전방위적으로 솔루션들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30개 EV 회사 중 20여 개가 엔비디아의 고객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벤츠는 아예 자율주행 부분은 엔비디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테슬라를 제외한 많은 기업들, 볼보, 현대, 루시드, 비아디 등이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태고요. 아니 그럼 테슬라가 이긴다는 거야? 엔비디아가 이긴다는 거야? 여러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 자율주행에서만큼은 결국 테슬라가 주도하고 엔비디아가 따라잡는 양강구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FSD 누적 마일수 보시면 1년도 안 돼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건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아마 100배, 1000배가 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컴퓨팅 기술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내가 최근에 상해 모터쇼가 열렸는데 이 상해 모터쇼 개막 때 엔비디아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됐다고 거의 자축을 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중국 전기차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엔비디아 드라이브 파트너스가 370여 개 기업을 넘어갔다는 발표까지 있었어요.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은 이 엔비디아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지만 엔비디아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만 딱 봤을 때는 이 데이터 확보량에서 테슬라가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당분간은 테슬라가 먼저 주도하고 그 뒤에 엔비디아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훈련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이 훈련이라는 건 데이터를 잔뜩 학습해서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과정이에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정확성 중요하겠죠? 그런데 자율주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추론 과정이에요. 만약에 내가 테슬라 차량을 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테슬라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정보를 보내고 받아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던가 하는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레이턴시, 지연이 발생해서 너무 늦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된 알고리즘을 OTA 서비스로 차 안에 내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안에 있는 컴퓨터, 이걸 이제 끝단에 있다고 해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고 추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추론을 하는 하드웨어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예전에는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2.5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3.0 버전부터는 자체 설계한 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원래 차량 안에 반도체가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그 수많은 ECU들을 두 개의 칩으로 통합을 했으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좋아졌다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올 모델 3에서는 하드웨어 4.0을 탑재한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지금 이렇게 4.0 버전의 칩이 유출이 된 상태고 기존 3.0 칩보다는 전반적인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주장하기로는 하드웨어 5.0 버전이 된다면 인간보다 10배 이상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어요. 결국 테슬라의 목표는 완벽한 수직 통합인 것 같아요.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테슬라화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진짜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업뿐만 아니라 AI 및 소프트웨어까지 선도하려는 테슬라의 비전 역시 확실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도조 슈퍼컴퓨터 설명하면서 얼마나 빨리 반도체 시장이 변하는지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음 편에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테슬라와 새로 시장에 뛰어드는 빅테크들의 지금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쉽고 핵심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